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차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마치면서 막 우리 다윤인지 우리 배 PD가 그 저기 진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웹사이트가 있는가가 그 질문이었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 전에 에이전트도 전화하기 전에 그다음에 프리 어프로벌 받기도 전에 그거부터 보시잖아요. 그 재밌어가지고 밤새 보시고 막 그거에 빠져 계시고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조현 씨는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요? 너무 재밌던데. 남의 집 보는 게? 네, 집을 본다는 게 그 빠져든다고 관심이 많으신 진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하나는 홀릭에 들어가겠죠. 진짜?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끄덕끄덕한다. 부동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집을 내가 나 5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사겠어. 그러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마이 드림 홈을 찾잖아요. 너무 잘 꾸며놔서 이런 집이면 좋겠어 하고 확 빠져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컨트랙 딱 맺고 나면 이제부터 질로에서 보시든 레드핀에서 보시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쉐어를 하시라.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사진만 봐요. 안에 뭐 페인트 색깔, 뭐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 그럼 저는 뭘 보냐면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없는가, 전기줄은 안 지나가는가, 이 집이 내려앉았는가. 왜냐면 저희는 거의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단지 규모도 알고 주변에 유해 시설이 찻길이 있었는데 하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만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차마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크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저한테 보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의 성향이 보여요. 이 집 띵 하고 보내주시고 이 집 띵 하고 이분은 이게 좋은 거구나. 그죠? 이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가 딱. 그러면 그런 집을 이제 저도 맞춰서 찾아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거기에 나온 value 절대 안 맞습니다. 진짜? 네. 질로하고 레드핀은 프라이빗 섹터예요. 저희 MLS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퍼다가 나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질로는 가격이 오히려 낮고 레드핀은 높았어. 근데 리얼터닷컴은 리얼토닷컴은 누구 거야? 그게 MLS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리얼토닷컴이 더 정확하고요. 근데 요즘은 또 아퍼짓이 돼가지고 질로는 가격이 낮고 높고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 지금 MLS라고 말했는데 MLS가 뭐예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집을 리스팅을 올리면 그게 이제 뿌려지는 게 MLS라고 해요. 옛날에는 FMLS도 있고 그렇죠. First MLS, 조지아 MLS, MLS 리스팅 해주는 그 회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이제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전트들이 이제 올리면 그게 그러면 이제 퍼블릭에 어떤 그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든 아니면 어떤 프라이빗 그 단체든 뭐 회사인데 거기에 모든 부동산들이 자기네 리스팅을 올리죠. 모아서 올려주는 돈을 내고 올리죠. 사용료가 있는. 그렇죠. 그거는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액세스가 돼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거기 다 들어가죠. 그냥 질로나 레드핀은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뿌리는 인포메이션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프라이빗 섹터라고 말하는 애들이 그럼 MLS에서 인포메이션을 빼다가 걷다가 네, 가져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인포메이션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한 50 가져가고 나머지 50은 자기네들 인포메이션으로 채워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리얼터들이 돈을 내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리얼터들이 돈을 내고 리스팅을 올리죠. 진로우에다가? 아니, 지금 진로우 MLS. 얘기한 거야? MLS 말고 진로우라고 진로우나 아니에요. 뭐 이런 그건 아니에요. 난 거기다 마케팅 한다고 automatically 그냥 뿌려져요. 진짜 진짜 퍼다 날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퍼다 날라요. 퍼다. 진로에 컨택 그러니까 안 그게 하는데? MLS하고 질로하고 레드핀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지. 너희들이 우리 리스팅을 가져다가 써.
그렇지. 퍼블릭한테 아니면- 뿌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수하고 난리 날 텐데.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집을 내놨는데 그냥 진로에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절로 뿌려져요. MLS가 레드핀이나 돈을 그렇게 질로는. 버는구만 또. 그렇죠. 그 방법으로 버는 거죠. 그 MLS 딱지가 붙어 있는 리스팅이 제일 제일 정확한 가격이라는 건가요? 또 이제 realtor.com이 이제 MLS 리스팅을 올리면 realtor.com이라는 퍼블릭 사이트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가는데 realtor.com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최근 팔린 6개월 이내의 기록들을 기준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sold 된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질로나 레드핀은 자기네들 AI가 만들어내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FMS여도 그렇게 FMLS가 아니라 질로나 레드핀은 자기네들이 프로듀스하는 가격이 에스티메이트로 떠요. 그래서 질로 에스티메이트를 제스티메이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집을 팔겠는데 여기서 70만 불 나와. 그러면 70만 불인 줄 알고 저를 불러요. 근데 저는 이 단지에 최근에 3개월 안에 팔린 집들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럼 참고는 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MLS 정보가 그 50%이 글로 간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네가 더 한다는 거니까. 왜냐면 스쿨 인포메이션 이런 게 우리는 정말 아닌 스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근데 학교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질로에 있는 학교는 엉뚱한 학교가 거의 나온단 말이야. 근데 MLS는 보통 컨슈머가 들어갈 수 없는 없죠. 사이트예요. 없죠. 네. 그래서 realtor.com을 가면 그치.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진로에서 아까 AI가 이제 그 제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그렇죠. 어떤- 그거 진로에서나 레드핀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뭐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집 코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에이전트들은 뭘 하냐면 단지마다 달라요. 똑같이 커밍힐에도 윈더미어가 있고 또 A라는 다른 작은 규모의 단지가 있는데 A라는 단지는 훨씬 규모도 크고 업스케일이야 집들이, 그죠? 근데 거기 팔린 건 거기 대상으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AI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AI가 그 보험 청구한 거를 그 리젝트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치과를 갔어. 그러면은 치과에서 이거 500불어치를 내가 고쳤어. 그리고 인슈런스 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때 요즘은 그거를 AI가 판단을 한대. 사람이 판단을 하지 않고. 저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정보에 합당하면은 된다 안 된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디나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어떤 분이 이가 칩됐어. 치아가 칩됐어. 그래갖고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치과 의사도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추럴리 다른 거지 칩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 맞다, 이거 칩된 거다, 해야 된다 어필을 했더니 그 이유가 AI는 그 사진을 보고 다른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에 사진에 부합되는 거를 찍어서 이거는 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디나이가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보니까 칩된 게 맞는 거야. 융자도 그래요. 융자도 보통 처음에 조건을 다 집어넣으면 DU라는 걸 돌려요. 데스크탑 언더라이팅. 그게 컴퓨터가 하는 언더라이팅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융자를 왜 리얼 언더라이팅을 또 하겠어요. 융자 해줄 때 사람이 한단 말이야. 다시 기계가 한 거를 가지고 사람이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마지막 파이널 클리어 투 클로즈를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도 이기고 체스도 이기고 뭐 AI가 그러는 줄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입김과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웹사이트를 추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그 답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봐라. 그거를 트러스트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 우리 이거 박 PD가 네. 이거를 꼭 다뤄달라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과정을 물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이미 모계지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제 계약 단계를 가야 되니까 그 계약 단계를 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집을 찾았어. 네. 집을 찾았어. 이제 아주 우리 다윤이가 좋아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요. 프리어프로벌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프리어프로벌을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이제 있어? 오퍼를 써야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니까. 이제 오퍼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약금은 얼마를 할 것이고, 가격은 얼마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컨틴전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될 것 같이 하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오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을 셀러 쪽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셀러가 그 공을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던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한 번만에 공을 딱 받고 그냥 사인해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오퍼, 카운터 오퍼,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카운터 오퍼. 이게 계속해서 바인딩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파이널리 둘 양쪽에서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 없어요. 100번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동의만 하면. 피곤한 일이다. 네, 피곤한 일이죠. 근데 보통 서너 번, 서너 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억셉트가 되면 업셉트가 딱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은 그 계약된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자,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 집에 한국말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네. 린이 없는지. 그거 변호사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약서를 융자하는 사람한테 프리어프로를 받은 그분한테 보내서 자, 융자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변호사가 하는 일 진행되고 있고 융자는 융자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인스펙션 해야죠. 그러니까 계약이 딱 진행되면 손님들은 아 이제 다 됐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바인딩이 되면 50% 된 겁니다 말씀드려요. 아이고. 네, 나머지 50%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펙션을 해서 그게 제2의 니고시에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2의 협상. 첫 번째는 이제 오퍼 넣고 카운터 오퍼 한 게 첫 번째 협상, 두 번째 협상은 인스펙션 끝났을 때 하는 협상이 두 번째 협상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안 되면 깨지는 거야, 이 딜은. 지금까지 요 최근 얼마 동안은 에즈이즈로 그냥 막 사고 팔고가 됐어. 에즈이즈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제 손님은 에즈이즈로 사신 분이 없어요. 하여튼 터프해. 인스펙션을 인스펙션을 해서 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사려는 거지. 셀러가 갑이니까. 제 집 살 때 보니까 그렇게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뭐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디고시에서 해가지고 가격을 깎았더라고요. 그건 언니는 좋은 경우다. 요새는 그렇게 가격 깎고 이러는 게 안 된다고 지금 최근까지 들었었는데.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그 수영장이 있었고 수영장에 이제 인스펙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부동산 이제 오래돼서 인스펙션 리포트 나오면 이거 토탈 고친데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숫자로 나와요 거의. 근데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의 모로나 이런 게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그거 하는데 이 수영장에 관리했던 회사에다 또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그 인스펙션에 나온 페이지, 수영장에 관한 페이지를 보내줘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거 보고 너 얼마 에스티메이트 줄래?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 맥슈얼 해야 되는 부분은 컨트랙터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페이지만. 그걸 보시고 답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토탈 5,000불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셀러 쪽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깎자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인스펙션에서 나온 아이템을 전부 다 써서 이건 이렇게 고쳐주고 언제까지 고쳐주고
licensed, insured professional contractor한테 이걸 다 고쳐달라고 보내. 그러면 이제 네가 고치지 마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셀러는 보면 자기 집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이제 리얼라이즈가 되면 아, 사는 동안엔 몰라. 이제 그렇지. 약간 프릭다웃이 되죠. 그렇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써서 보내면 프릭다웃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셀러가 나이도 많고 또 다 고쳤는데 바이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n lieu of the repairs, 수리 대신에 만약에 돈으로 줄 거면 요만큼 줘. 돈으로 줄 거면 12,000불을 내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전화 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더라. 그냥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이제 좀 눌렀지. 그랬더니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셀러한테 잘 얘기를 해서 고스란히 사인하고. 이야, 그것도 깎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1,000불을 깎았나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으로 깎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언니가 직접 사람 써서 하면 한 5,000불 미만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죠. 미국 사람이지 저쪽이.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고치면 내가 원하는 컨트랙터가 일하는 걸 봐가면서 그렇지. 얘기 들어가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인스펙션이 끝나서 인스펙션에 따른 이제 뭐 네고시에이션도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융자가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융자가 감정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감정해서 감정가 나왔나 확인하죠. 만약에 감정 컨틴전시가 있으면 감정이 안 나오면 이거는 다시 협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정 컨틴전시가 없으면 내가 돈을 더 넣든지 해야죠. 네. 그리고 나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이거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감정은 주위에 있는 뭐 그 비슷한 집들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 이 집이 30만 불 가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요즘 같은 때에 40만 불에 산다고 했으면 융자하는 그 은행에서는 야 30만 불 가치밖에 없으니까 나는 30만 불만 빌려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10만 불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어가 다시 더 얹어야죠. 바이오가 그걸 캐시로 어딘가에서 마련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냥 반대로 융자에서는 50만 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42만, 45만 불이야. 그러면은 카운터 오빠 때 더 나오는 거는 웰컴. 그냥 just 너무 좋지. welcome. 별로 없어. 셀러가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더 융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얹어서 아니 그건 융자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가치의 문제야. 더 높은 가치의 집을 사는 거는 은행이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잘 사네 이 바이어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더 뭐 다른 베네핏을 주는 건 아니지. 셀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이만큼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값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감정가라는 게 집을 사려는 사람의 크레딧을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감정을 하는 거라 이 집이 30만 불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왜 40만 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지금 다윤이 오피니언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집을 컨트랙을 했는데 이게 40만 불을 했어. 근데 감정을 했더니 45만 불이 나왔어.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셀러는 억울하지.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더 받고 컨트랙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갔어. 이미 끝났어. 그거는 칼자루가 바이어한테 있는 거야. 네. 그게 내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게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만약에 just in case 이게 융자 그러니까 모기지를 못 낼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마켓에 내놓고 다시 팔을 때 적어도 그렇지. 이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요? 그거는 아니고 융자 감정 가격은요 일주일 오늘 한 거 다르고 내일 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하는 시점 딱 그 시점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대파는 거하고는 상관이 아니 근데 없죠. 이제 이 문제는 그 언니의 입장에서 생각할 의도가. 때 나도 그 의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가 이 집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은행에서 이 집을 그 이제
지금 모기지를 못 내고 주인이 그냥 나자빠졌을 경우에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가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때 가서 가치가 또 달라지지. 그렇지만 요 순간에는 그렇지.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다는 justify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라이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justify 그 하는 거지. 감정을 낼 때는 이제 집을 그 지역에 몇 가지 이렇게 뭐 comparable 이렇게 하잖아요. property를 그 감정서를 보면은 한 6개를 그죠. 해요. 반경 1마일 radius or 많게는 3마일까지도 없으면 가는데 1마일 안에 요거랑 같은 비슷한 비슷한 comparable을 거.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 집에 비해서 베이스만 있으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좀 좋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렴한 집들이 있는 동네에 비싼 집이 있으면 힘들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게 비교를 해서 그 집값을 억울할 먹이다 때도 있지. 보니까 억울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뭐 한 10년 전 얘긴데 쫓아갔어요. 감정 나오면 제가 가서 콤스를 내가 뽑은 콤스를 주는 거야. 내가 셀러 에이전트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감정가가. 그러니까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그냥 참고하라고 이러고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스로 쓰면 여기에 감정가가 안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셀러 에이전트가 또 해야 돼요. 지금 컴스라고 말한 게 뭘 얘기해요? 그게 comparable comparable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만약에 1,0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어 내가 막 땅도 넓고 근데 동네 집은 다 50만 없어. 불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지. 왜 심각해요? 아니 그냥 자기는 말도 타고 다니고 이러려고 넓은 땅에 성 같은 집을 졌는데 나머지는 다 50만 불. 감정가가 1마일 안 3마일 안에 1,000만 불짜리 집이 없는 없어서. 거야. 그래서 감정서 안에 보면 스퀘어풋당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집을 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सब디비전 안에서 비싼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 싼 집으로 사야 돼. सब디비전 안에서 평균치나 싼 집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सब디비전 감정가나. 안에 그 싱글 하우스도 있고 타운 하우스도 있잖아. 그거 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 거기서 타운 하우스 사는 건 좋지만 이쪽은 좋지 않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하는 이제 거지. 이런 감정이나 집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옆집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런 말이 얘기를 안 하지. 맞는 게 타운홈하고 싱글은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컴플렉스를 많이 줘요. 싱글하고 타운홈을 같은 단지로 짓는 게 한국 유행이에요. 같은 데모 정말 많이 짓더라고. 예, 아니 요즘은 한국 다- 같은 데모에 왜 우리 단지 가치를 아니 근데 떨어뜨리냐고. if for 그렇게 하고 you 있잖아, 아니 지금. if for you 집을 산다고 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겠어요? 싱글 하우스를? 나는 안 사. 싱글 하우스 사겠어? 솔직하게 나는 안 사. 나는 안 사. 그런 싱글홈하고 타운홈하고 섞여 섞여 있는데 있으면. 나는 안 사. 근데 요즘 뉴 컨스트럭션들이 근데 그런 진짜, 데가 되게 진짜 많아요. 많아. 되게 그냥 많아요. 타운하우스가 이제 싫어졌어. 그냥 언니 HOA 때문에 아니야 그 드라이빙 파킹 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완전. 열받았어. 열받 안 받게 생겼어요. 자, 다시 고백 좀. 자, 그래서 감정이 끝났어. 그럼 이제 아주 평화롭게 잘 끝나서 이 가격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파이널 론 어프로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준비했던 융자가 다 승인이 다 나면 그게 90% 거기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별 문제가 뭐 없어. 셀러의 타이틀에 문제 없다 그러고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변호사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송금하세요. 다운페이 하실 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그 사인할 서류 다 받고 해서 한 장 큰 그 한 세틀먼트 스테이먼에 요새 세틀먼트 스테이먼이라고 안 부른다. 클로징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그랬고 CD라고 부른다고 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언니 우리 옛날 사람이에요. 네. 나 그거 뭔가 바꿨어 했어. 쓸데없이. 근데 캐시로 하면 클로징 디스클로저는 말 안 써요. 세틀먼트 스테이먼을 쓰고요. 스틸. 융자가 끼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페이지 안에 바이어 셀러 바이어가 지금 몇 퍼센트 융자고 이자 얼마 받고 다 알았어.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 아. 그래서
미스터 오바마가 바꿨죠. 오.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자. 야, 오바마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막 디테일하실까? 디테일하잖아 그 사람이. 디테일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돈 얼마 갖고 가는지도 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거 뭐 캐시로 몽창 다 갖고 가는지. 아니 왜? 근데 아니 그게 기분 나빠? 그거는 보여 지금도 스틸. 보여요? 스틸 세러먼 스테이먼에도 보이는데 안 봤어. 그냥 only closing disclosure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융자를 받는 바이어의 프라이버시를 프로텍션 하자는 와우,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따로 셀러 CD, 바이어 CD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알타 CD를 만드는 과정으로 하고요. 와. 캐시는 그냥 한 페이지에 세러먼 스테이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변호사가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클로징 준비. 그래서 클로징 전날 그걸 다 만들어서 바이어 셀러한테 다 보내주면 이제 바이어 셀러 보고 안에 뭐 잘못된 숫자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징 당일날 아침에 보통 그 집을 한 번 더 가서 보죠.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 워크로. 워크루를 그래서 고쳐놨는지 보고 뭐 아니면 내가 집을 처음 봤을 때하고 뭐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클로징 가서 사인하면 그게 100%예요. 클로징을 사인을 만약에 오후 3시에 했어. 그러면 내 집이 그 오후 3시부터인가? 그렇죠.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그럼 그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 집보험. 집보험이 왜 필요하다니요. 어. 내 집인데. 아니 언니 내가 한국에서 바로 왔어. 어떻게 보냐면 아니 참네 내가 진짜 아, 참네. 진짜 열받네. 내가 지금 한국에서 왔어. 다윤아 너 집 사면 보험 드는 거 알고 있었니? 저는 렌트밖에 안 해봐서 거봐. 렌탈 플리즈. 나 콧소리 나오게 하지 말아요. 보험은 이제 융자를 할 때랑 융자를 안 할 때랑 뭐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보험이에요. 근데 이제 융자를 할 때는 융자 회사에서 집 클로징 하기 전부터 보험 달라고 막 맞아요. 하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화재 보험 얘기하는 건가요? 화재 그렇죠. 라이빌리티가 섞여 있는 보험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말하는 라이abili티는 어떤 거가 책임보험이니까 라이abili티야? 이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집 건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이제 내 프로퍼티지 건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재산 보험.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재산 보험이죠. 이제 그게 화재가 날 경우 아니면 뭐 토네이도로 집이 다 날아갔을 경우 또는 홍수가 났거나. 홍수는 커버 안 돼. 그렇죠. 플러드 인슈런스는 따로 있어. 워터 따로. 데미지가 났거나 그러니까 뭐 토일렛을 뭐 넘쳐가지고 마루가 나상하고 뭐 이렇게 비대, 됐거나 비대. 또는 냉장고에서 물이 나갔고 뭐 다 할까.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2층에서 그 텁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아래층으로 흐르는 거. 비대. 네. 비대를 네. 여행 비대 소리 가면서 5번이나 했어 지금. 여행 가면서 안 잠그신 거야 비대를. 그래가지고 그게 burst out이 돼가지고 집 전체가 다 그냥 천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아는 비대는 좋은 비대고요. 미국 그 홈디포에서 사는 비대는요 옆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잖아. 그걸 열어놓은 거지. 아무튼 whatever. 그걸 집 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 내 재산 그거를 커버하는 게 프로퍼티 쪽이에요. 프로퍼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라이어빌리티는 뭐냐면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헛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우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뒤뜰에다가 놔뒀어. 근데 옆집 애들이 막 놀다가. 우리 집 놀다가 그걸 막 열었다 놨다 막 하다가 속에 쏙 들어갔어. 근데 잊어버렸어. 얘가 여기서 죽었어. 어머나.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냉장고 안은. 자 그러면은 보험이 없다고 쳐봐요. 누구 책임이에요? 집주인 책임이지. 그런 라이어빌리티예요. 내가 집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라이어빌리티를 개도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걔는 뭐가? 특히 다른 진돗개. 사람 물었어. 진돗개. 그럼 걔도 보험을 들어? 아니요, 그게 집보험에서 아니라 가. 걔도 집보험에서 돼요? 네. 내 개가 내가 키우는 개가 이렇게 가는데 리쉬를 안 할 경우 있죠. 리쉬를 안 했어. 그런데 리쉬를 했어도 그래요. 얘가 이제 입마개를 안 하고 가다가 누구를 물었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는 저희 언니의 뭐 이렇게 관계가 언니 그러니까 거기. 이분이 집을 샀어요. 보험이 없었대. 근데 그걸 몰랐나 봐. 그리고 이분은 리코스토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집이죠. 집도 꽤 크고 그랬는데 집안에 있는 진돗개가 나가서 막 놀다가 누구를 물었는데
남자의 굉장히 귀중한 발톱 묵은 거예요. 불구가 된 거네. 당했겠죠. 수를 당했지. 그래갖고 갑자기 리코스토어 처분하고 뭐 수받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죠. 집안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어. 여기서 퀘스천. 진돗개가 집 안이 아니라 공원에 놀러 가갖고 물었어도 똑같이 이 보험으로 내가 내 프로퍼티잖아. 그래가지고 핏불이나 네. 쪽제비나 이런 게 집에 있으면 보험을 안 안 들어줘. 들어줘요. 아. 내가 이제 이사 들어올 때 보험을 들을 때 어떤 개가 이제 물어요. 퀘스천 다 물어요. 그럼 뭐 핏불이 있다 아니면 또 뭐 이 큰 개들 있잖아요. 위험한 개들. 그런 개가 있다 그러면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들고 나서 나중에 개를 샀으면 이 후회전이 있나를 또 봐야지. 사실은 굉장히 그 그레이 에어리아인데 에이전트가 이제 물어보면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근데 에이전트가 안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넘어간 있지만 거야. 안 어찌 됐건 물어보고. 간에 그렇게 그 위험한 개를 있을 때는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스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보험료도 더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프로퍼티하고 그 라이어빌리티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집보험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 보험을 내가 집을 계약을 하고 클로징 데이트가 가까워오면은 내가 알아서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게 되면 이제 융자 회사에서 막 보험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들어서 거기다가 보험회사에서 보통 보험이 안 떨어져 에이전시에서 있으면 클로징 못 해. 그럼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이 보험을 소개해주나? 아니 왜냐면 다윤이가 집을 살 때 다윤이가 보험회사를 어떻게 알아? 지금은 알지. 선우미숙 사장님한테 전화해야지. 근데 어떻게 아냐? 한국 사람들은 융자할 때 보면 융자하는 회사에서 주로 알아서들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손님들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게 내가 혹시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어. 그럼 번들로 하시면 조금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디에 들고 있는지 얼마를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그래야만 클레임이 나면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나는데 뭐 집에 물이 샜어. 근데 내 보험이 어디 컴퍼니인지도 모르고 에이전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실행도 걸리고. 맞아.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은 그냥 융자에서 알아서 들어줬는데 누구지? 대부분 나중에 찾아서. 대부분 그럴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 중요한 나도 게 뭐냐면요. 굉장히 비싼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라이어빌리티를 융자 회사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될까? 싸게 할까? 그래야만 몰기지 자체가 싸지니까. 페이먼트. 왜요? 보험을 페이먼이. 뭐 거기서 자, 내나요? 몰기지 페이먼은 프린시플 앤 인터레스트 그리고 텍스 앤 인슈런스예요. 맞아. 그러니까 인슈런스도 그 보험 몰기지를 높게 하는 큰 팩터니까 뭐 한 달에 몇십 불이라도 사면 싸면 어쨌든 사실 손님들한테 괜찮아. 나쁜 건 아니지. 싸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커버리지를 헐겁게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도 그냥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을 뭐 1,000불 대신에 그렇지. 3,000불로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빌리티를 뭐 30만 불 대신에 10만 불로 한다든지 자 그런데 집이 크면 클수록 이게 내 재산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로이어의 수 나라 아닙니까? 돈이 많을수록 수가 잘 걸리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건이 나면 재산 조사를 빠바박 하면 이제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라이빌리티가 10만 불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적어도 30만 불짜리 인슈런스를 들어놓고 라이빌리티를 그래놓고 엄브렐라 팔러스라는 거를 반드시 들어놓는 걸 우리가 레커멘드 하죠. 엄브렐라 팔러스는 라이어빌리티만 자동차 인슈런스 집보험의 라이어빌리티만 100만 불 또는 200만 불까지 인슈런스를 들어놓는데 얼마 안 돼요. 1년에 뭐 200불, 300불밖에 안 돼요. 진짜? 엄브렐라를 해도 그러니까 에디셔널로 내는 돈이 더 내는 거지. 집보험 자체는 요새 많이 비싸졌죠. 아니 지금 내가 잠깐 언니를 이렇게 쳐다본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는 말이 느리시거든요. 오늘 좀 빠르세요. 아니 보험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날개를 다시네요 입이. 수도꼭지 같아요. 진짜라. 와. 야,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 얘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네, 나도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험 설명보다 내가 나는 꽂힌 게 뭐냐면 언니가 약간 분개하시는 느낌? 여기가 맨날 이제 분개하는데 분개하신 느낌이 뭐냐면 제발 싸게 하지 마세요. 알맞게 하세요라는 거를 강조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융자를 끼지 않고 융자를 안 하고 캐시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집보험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 캐시로 살 때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서류가 아니니까? 아니지만 내 프로텍션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전 바보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집보험에 대해서. 근데 이제 프로퍼티 쪽에서 가끔가다 보면은 도둑을 맞잖아요. 그럼 도둑이 와서 뭘 훔쳐갑니까? 캐시. 귀중품을 주얼리. 훔쳐가죠. 주얼리. 주얼리. 가방도 훔쳐간대요. 가방도 물론 훔쳐가는데 이제 제일 속상해하는 게 주얼리예요. 주얼리. 뭐 그치. 반지 하나에 2만 불인데 없어졌다. 뭐 목걸이 뭐 Who 어쩌고 knows? 저쩌고 2만 불인지 2천 근데 불인지. 보통 그 집보험에 들어있는 주얼리 커버나 아니면 캐시 커버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따로 들어야 되죠, 그거를. 패션 이런 거는 아니고. 어차피 뭐 따로 해주지도 않고. 근데 주얼리 같은 경우는 따로 듣는데 아이템화이즈를 한다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프레이저를 따로 감정서를 따로 받아서 이거를 홈오너 인슈런스에다가 따로 얹어야 돼요. 그럼 물론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차지를 하지만 나는 편하죠.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냐면 그거는 mysterious disappearance까지 돼요. 다 끼고 다녀. 다 끼고 다녀.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 근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의심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뭐 그리고 의심해도 자원은 어쨌거나 없어. 없어. 그럼 클레임하면 나오죠. 근데 반지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일 경우에 살 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 살 때 이거 보험 들으라고 말을 하더라고. 살 때 그 보험이 그 보험 아니야 지금 말하는 그 그건 집보험에 모르겠어. 해도 근데 되는 근데 거. 왜냐면 알이 빠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그것도 종종 mysterious. 있대. 예. 그게 지금 지금 그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디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게 알이 빠져서 어느 날 봤는데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있다고 그것도 맥스가 있지 않아요? 캡이 있지 맥스 않아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 엘리자베스 그 어마운트에 테일러 따라. 반지 봐봐. 그런 거 어떻게 맥스 있으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도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얘기가 중요하지. 이게요. 그 아이템화해서 하는 거를 자꾸만 클레임을 해보세요. 수상하지. 이제 이게 보험 사기가 돼요. 그렇지. 수사 들어가지. 수사 당장 들어가죠. 잘 들어가지. 이게 이제 보험회사도 Special Investigation Unit 이게 있어요. 그래서 SIU가 떴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와달달달. FBI처럼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래서 한 번 들어갔는데 두 번째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드 플래기 딱 뜨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세 번째 또 들어왔어. 이러면 틀림없이 잡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상습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어쩌다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는. 보험을 드니까 그런 거는 괜찮지만 상습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집보험에서 저런 게 다 커버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 진짜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보험 회사에서 열심히 팔로업을 해주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좀 다 알아야 돼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럼요. 기억 못하니까 요새는 보험 회사마다 어로 리뉴얼 돈을 그냥 어로매틱리 빼가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그냥 다 그걸 셋업해놔. 그러면은 저절로 되겠지. 근데 나는 구글 캘린더에 이제 2달 전에 다 해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 구글 캘린더에다가 2달 전에다가 이열리로 나한테 이제 이게 노티스가 뜨게 다 해놔서 이제 뜨지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좀- 그때 당하고 나서 내가 한 거지 당하기 전에는 생각도 안 그렇지. 하고 있었지. 힘들차죠. 다 좀 개인들이 좀 더 알고 있을 필요는 근데 확실히 이제 있어요. 보험이